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결혼 후 제가 겪은 시댁 갑질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며느리도 한 식구라며 잘해주시던 시모는 필요한 순간에만 가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며느리 물건은 가족이 같이 써도 되는 거라며 함부로 손을 댔는데, 또 사면 되는 거지.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던가요? 지인에게 선물하려고 사둔 새 화장품부터 제 옷이랑 신발, 거기다 결혼할 때 큰맘 먹고 샀던 비싼 가방까지. 시모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 이후로 집안의 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을 수 없어 시모가 저에게 한 것처럼 시모 물건에 똑같이 손을 댔더니 결국 시모는 통곡을 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는데, 시모와 같이 살았던 한 달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 천사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30대니까 주변에서는 다들 젊어서 괜찮다고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들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아니었어요. 결혼한 제 친구 중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민주야, 너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한번 가봐. 우리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도 많아서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이유 없이 애가 안 생기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자궁에 문제 있는 사람도 많더라. 나도 그래서 치료받고 있잖아. 이게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친구의 말에 저도 남편과 병원을 찾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아직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했고, 오히려 신경을 쓸수록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평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혼전 임신 때문이었는데 준비 기간이 따로 없어서 제대로 결혼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식만 올렸습니다. 시모는 물론 남편도 신우의 결혼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선물로 필요한 가전 하나를 해주었는데 신혼집은 저희 아파트 바로 옆 동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주 보고 사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신우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자기야, 이거 아가씨한테 주고 올래? 반찬했어? 응, 한번 먹어봐. 오, 맛있는데? 근데 우리끼리 먹지 뭘 챙겨? 그래도 한 동네 사는데. 그리고 내가 매일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얼른 갔다 와. 아무래도 신우 입장에서는 제가 가면 불편해할 수도 있어서 남편을 시켰는데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가는 얼굴이었죠. 대충 얘기를 듣긴 했는데 신우는 어릴 때부터 말을 잘 안 들었다고 했고 사고도 자주 쳐서 늘 뒷감당은 남편의 몫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까지 그렇게 했으니 남편은 자기 동생이지만 정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자주 보게 될 테니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어도 껄끄러운 사이가 되는 건 싫었습니다. 암튼 신우는 배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집 밖으로 나오는 일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얼굴 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우는 바로 출산을 했는데 저는 따로 선물도 준비해서 줬고 직접 가서 축한다는 말도 건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전화를 해서는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내일부터요? 그래. 내일 아침에 조리원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산후조리를 누가 해주냐? 친정엄마인 내가 해주는 게 맞지. 안 그래? 수영이네 시댁은 저기 지방이라 너무 멀잖아. 딱 한 달이고 내가 낮에는 종일 우리 딸 집에 가 있을 거라 넌 불편할 것도 없을 거야. 다른 이유도 아니고 신우 산후조리 때문이었고
기간도 딱 한 달간만 지낸다고 하셔서 안 된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우집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고 시댁에서 신우집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편도 너무 안 좋고 거리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통화 후 다음 날이 아닌 이날 저녁 바로 짐을 챙겨 오셨는데 캐리어 하나와 작은 백팩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머님, 짐은 이게 다예요? 그래. 세탁기 있으니까 돌려서 입으면 되지 뭘. 난 여기 작은 방 쓰면 되는 거지? 네. 청소 다 해놨고 이불도 깨끗하게 해서 넣어뒀어요. 알았다. 나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수영이네 갈 거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엄마, 아침은요? 아침도 난 신경 쓰지 마. 가서 수영이랑 같이 먹지 뭐. 어차피 아침도 수영이네 가서 내가 차려줘야 하니까 내 밥도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불편해할 걸 생각하고는 많이 배려해 주시라는 게 눈에 보였고 저 역시 시모가 딱 한 달만 지내다 가시는 거라서 그동안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처음 딱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시모는 제 살림에 대해서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신혼에 다녀오시면 피곤하다고 일찍 주무셔서 저녁에 시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드세요. 엄마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 민지가 치킨 2마리나 시켰는데. 아유, 됐어. 나 많이 먹고 와서 배불러. 너희끼리 먹어. 내가 뭐 그 정도 눈치도 없어? 어머님, 얼른 오세요.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딱 먹고 난 들어가서 잔다. 알았지? 네. 시모와 같이 사는 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제 걱정과 달리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시모가 저를 너무 배려해 주시는 탓에 제가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머님은 저희보다 먼저 나가셨습니다. 어머님 벌써 나가세요? 그럼 밤새 애 본다고 잠도 못 잤을 텐데 내가 가서 얼른 파통 터치 해줘야지. 우리 사이도 출근했을 텐데 지금 가야 수영이 아침도 차려주고 하지. 그럼 나 간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오면 시모는 저희보다 더 늦게 들어오셔서 바로 씻고 주무셨습니다. 이러니 시모와 같이 지낸다는 느낌도 없었고 시모가 너무 제 눈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신우집에 안 가는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시모를 모시고 외식도 하고 가까운 곳으로 바람도 쐬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아까부터 뭘 그렇게 찾아? 아니, 내가 분명히 선글라스를 여기에 뒀는데 어제부터 안 보이네? 다른 데 두고 깜빡한 거 아니야? 다시 잘 찾아봐. 아니야, 그 베이지색 알지? 알아. 그런데 선글라스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게 어디 갔겠어. 분명 서랍장 위에 올려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집에 누가 다녀간 것도 아니고 제 성격상 제자리에 물건을 꼭 두어야 마음이 편해서 다른 곳에 뒀다면 분명 기억을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결국 선글라스는 찾지 못했는데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번엔 지인에게 선물하려고 미리 사둔 화장품까지 없어졌습니다. 안방 옷장 안에 쇼핑백에 담긴 그대로 넣어둔 건데 정말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을 정도로 기막힌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이날은 늦게 들어오셔서 오자마자 피곤하다며 바로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주무세요? 아니, 아직 안 자. 왜?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여태 안 자고 뭐해? 이제 자려고요. 저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이렇게 생긴 화장품 못 보셨어요? 아니, 난 처음 보는데? 그런데 이걸 왜 나한테 물어?
혹시 보셨나 싶어서요. 아니, 난 못 봤다. 이거 물어보려고 온 거야? 더 찾아봐. 어디 있겠지. 나 아침 일찍 나갔다가 여태 우리 딸 챙겨주고 온 거 너도 알면 이제 그만 나가봐. 지금 자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네, 어머님. 그럼 얼른 주무세요. 이게 다 시모와 같이 살기 시작한 날 이후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시모는 저와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중에 일찍 나가셨다가 저희가 퇴근 후 들어오고 나서 늦은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시어머님을 계속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네와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해서 나갔다가 신우가 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애 보느라 많이 힘들죠? 말도 마요. 언니는 지금 애 없는 게 행복인 줄 아세요? 아니다. 그냥 애 낳지 말고 살아요. 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 먹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결혼 전에는 정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았는데 이수영 인생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도 자식이 주는 행복이 아주 크다던데. 누가 그래요? 그거 아마 애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할걸요? 키워봐야 그런 말 쏙 들어가지. 신우가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지 신우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 식사하는 자리여서 기분 좋게 식사하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신우가 입고 온 치마가 제 옷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게 좀 이상했어요. 세상에 똑같은 옷이 뭐 한두 벌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옷은 제가 블로그에서 한정 수량으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옷을 샀던 거였고 치마 아래쪽에 얼룩이 작게 있어서 제 옷인 걸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식사하는 내내 옷이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식사 후 저는 신우에게 따로 물어봤는데 그건 왜 물어요? 저 백화점에서 산 건데요? 백화점이요? 네. 아니, 제가 직접 산 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거예요. 백화점에서 샀다고 들었어요. 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그 옷은 백화점에서 파는 옷도 아니었고 제 옷이 분명해 보였는데 선물로 받았다고 하니 더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날 집에 들어와서 저는 서랍을 열고는 그 치마를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옷에 이름을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줬다는 증거도 없고 그렇다고 신우가 저희 집에 들어와 옷을 가져갈 리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오랜만에 외근을 나갔다가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퇴근을 했는데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오니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어쩐 일로 해 있을 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그런데 어머님하고 같이 사시나 봐요. 아, 그게 좀 일이 있어서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주 힘이 좋으시더라고요. 이날 경비 아저씨의 얘기를 들으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죠. 제가 무거워 보여서 좀 들어드릴까요? 했더니 싫다고 하시면서 직접 들고 가는 걸 몇 번이나 봤는데요. 시모는 그동안 저와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나가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중간중간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셨다가 여러 번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뭔가를 챙겨서 들고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매번 손에 들고 있는 쇼핑백의 크기가 달랐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는 없었는데 아무튼 경비 아저씨가 이날도 낮에 어머님이 2번이나 집에 왔다가 양손에 뭔가 잔뜩 들고는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히 집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글쎄 몇 번 쓰지도 않은 편수 냄비 하나가 없어졌고 그릇도 몇 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죠. 평소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이라 제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기막혀 하고 있었는데 양손 가득 들고 나갔다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또 없어진 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안방 옷장을 열어보니 제 가방도 하나 없어졌더라고요. 그 가방은 결혼할 때 큰맘 먹고 샀던 거였습니다. 평소 명품이라고는 관심도 없던 저였는데 남편이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사나 싶어 구입한 가방이었습니다. 너무 기막힌 저는 바로 신혼회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벨을 눌렀더니 안에서는 애 울음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 문이 열렸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아니, 너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오늘은 일이 좀 일찍 끝났거든요.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뭐하러 왔어? 바로 옆인데 잠깐 들르는 게 어렵나요? 그렇게 신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나 저희 집에 있던 물건들이 참 많이도 보였습니다. 언니! 아가씨 고생이 많죠? 고생은요 뭐. 급하게 오느라 과일 조금 샀어요. 군영화도 되는데.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났어요? 아, 이거 엄마가 줬는데요? 그럼 저건요? 저것도 엄마가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런데 소파 옆에 쇼핑백이 하나 보였고 제가 직접 열어보니 그 안에 제 가방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것도 어머님이 주신 건가요? 네. 그런데 왜 그래요, 대체? 이거 제 가방이에요. 네? 아니, 너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래? 설명해보세요, 어머님. 제 가방이 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디퓨저도 어디서 많이 본 거네요. 아니, 언니 어딜 들어가요? 주방에는 왜? 저는 주방으로 가서 상부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결혼할 때 사왔던 그릇들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너무 기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편수 냄비도 떡하니 나와 있었고요. 어머님, 아유, 뭐 이런 걸로 그러냐? 아, 그래. 내가 줬다. 됐냐? 아니 왜요? 어머님 물건도 아니면서 왜 마음대로 내가 보니까 네가 쓰지도 않는 물건이길래 집에서 썩히느니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낫다 싶어서 줬다. 왜?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물어나 보셨어요? 심지어 저 가방은 제가 아끼느라 몇 번 들지도 않은 가방이에요. 결혼할 때 산 거라고요. 시모는 저한테 미안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고 신우도 주인이 있는 물건인 걸 알았지만 돌려준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챙기려 하자 신우는 급하게 가방에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애를 재워야 한다며 들어오지 말라고 문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이왕 준 거 뭐 이렇게까지 해? 너 윗사람이 되어서 이러고 싶어? 원래부터 제 물건이잖아요. 글쎄, 그건 나도 아는데 네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사면 되지.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수영이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네가 제일 잘 알면서 급하게 결혼하느라 뭘 제대로 갖추기나 했어? 남들은 결혼할 때 너처럼 명품백 하나씩 산다고 하는데 수영이 봐라. 좋은 가방 하나 있는지 거기다 그릇도 좋은 것 좀 썼으면 싶어서 가져다 준 거야. 보니까 너 그릇도 많더라. 그냥 네 동생이다 생각하고 줬다 생각해. 가족이다 그런 거지. 어떻게 네 거 내 거 정확하게 나누냐? 정없게. 신우는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문 열어요. 얼른. 애 재워야 한다고요. 계속 울잖아요. 가방 돌려줘요. 싫어요. 밖에 있는 물건 챙겨서 가면 되잖아요. 시모는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억지로 끌고 나왔는데 집에 도착 후 시모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너네 집에서 딱 한 달만 있기로 했지?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아니 이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어머님 여기 계시는 동안 불편하다 싫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왜 제 물건을 제 허락도 없이 아가씨한테 주셨냐고요. 당장 다 가지고 오세요.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냐? 제가 어머니 물건에 마음대로 손대면 좋으시겠어요? 난 괜찮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집에 있는 물건이면 다 같이 쓰는 거지. 넌 친정에서 이렇게 살았냐? 우리 아들 지금 출장 가서 없지만 만약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나랑 똑같이 말했을 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널 며느리가 아닌 내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내 물건에 손대도 난 아무렇지 않다. 가족인데 뭐가 어때서? 안 그래? 너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난 너한테 뭘 줘도 아깝지 않다고. 그런데 시모는 제 물건은 물론 돈까지 손을 댔습니다. 시모는 이날 피곤해서 쉬고 싶다며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날 너무 화가 나서 잠 한숨 못 자고 날을 세웠습니다. 출장 가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말해봤자 당장 해결되는 것도 없고 일에 방해만 될 것 같아 전화하고 싶은 것도 꾹 참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시모가 한 짓을 알고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저는 화가 났지만 출근은 해야 해서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가 돈이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 카드를 주로 썼기 때문에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았는데 혹시 몰라 항상 현금 50만 원을 서랍에 뒀습니다. 급하게 현금 써야 할 일이 생기면 돈을 넣어뒀던 봉투에서 꺼내 쓰곤 했는데 이틀 전 현금을 거의 다 썼길래 50만 원을 새로 채워뒀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 아예 돈이 없더라고요. 저는 분명 쓰지 않았고 남편이 출장 간 뒤에 현금 인출을 한 거라 범인은 어머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실로 나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던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우 깜짝이야. 왜 그러냐 또? 무슨 할 말이 또 남았어? 이미 준 걸 치사하게 도로 달라고 어떻게 그러냐? 응? 그냥 동생한테 주었다고 생각하라니까. 제 물건도 모자라서 제 현금에도 손대셨어요? 뭐? 여기 이 봉투요. 제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둔 건데 텅 비어있네요? 그거. 내가 현금이 없어서 좀 썼다. 네? 뭐라고요? 어떻게 돈까지? 아니, 필요한 곳에 썼어. 푼유랑 기저귀 또 이것저것 필요한 거 샀다고. 네 조카한테 사준 건데 그게 또 아까워? 네가 이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심보를 곱게 써야지. 내가 네 돈 좀 썼다고 그런 눈을 하고 나한테 덤비듯이 얘기를 해? 친정에서 시어른한테 이렇게 하라고 배웠냐? 물건이야 또 사면 되는 거고 돈은 네가 백수도 아니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돈 벌면 되는 걸 가지고 대체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응? 마음을 넓게 쓰란 말이야. 그럼 혹시 아냐? 너도 애가 생길지? 그럼 나 간다. 시모의 막말에 저는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긴 출장을 마치고 이날 저녁 늦게 올 예정이었는데 시모도 똑같이 당해봐야 제 기분을 알겠다 싶어서 저는 이날 작은 방에 있던 시모의 백팩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신우집에 다녀온 시모는 결국 통곡을 했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찍 일을 마치고 동네로 와서 육아용품 파는 매장으로 갔습니다. 저것도 같이 주세요. 이걸 다 들고 가긴 좀 힘드실 텐데. 혹시 배달될까요? 저기 보이는 아파트 109동이거든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렇게 많이 구입해 주셨는데 가까우니까 저희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물건을 사고는 집으로 왔는데 아직 시모는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모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집도 대충 치워놓고 씻고 난 뒤 얼굴에 팩도 하면서 여유롭게 시모가 오기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님? 아니, 아침에 날 잡아먹을 듯이 화내더니 그새 기분이 풀린 거냐?
네, 역시 기분 풀 땐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쇼핑을 좀 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쇼핑할 돈이 있으면서 내가 네 돈 좀 썼다고 그 난리를 피운 거야? 참나. 그런데 잠시 뒤 방에 들어가셨던 어머님은 바로 나오셔서는 아니 얘 내 가방 못 봤어? 무슨 가방이요? 아니 그 남색 작은 가방 있잖아. 내가 너네 집 올 때 등에 메고 왔던.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거 들었는데. 아니 어디로 간 거야? 너 정말 몰라? 잠시만요. 저는 안방에 들어가 어머님 백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맞죠? 어머 맞아. 그런데 내 가방을 왜 거기서 나오냐? 아니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이 가벼우면 안 되는데. 시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방을 열었고 안이 텅텅 비어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다 어디 갔어? 응? 야, 너 이거 다 어땠어? 당장 가지고 와. 어쩌죠? 그거 제가 다 썼는데. 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어머님 물건을 좀 팔았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팔고 나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되던데요. 뭐야? 팔았다고? 너 미쳤어? 그게 어떤 건데 팔아? 시모의 백팩에는 귀중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비울 땐 늘 똑같은 백팩을 가지고 나가셨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밖에서 따로 만났을 때도 그 가방을 들고 나오셨고 상견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평소 들고 다니시는 가방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런 가방은 따로 있었고 짐이 많든 적든 외출할 땐 항상 그 가방 안에 반지며 목걸이며 한데 모아서 가방 안에 넣고는 늘 가지고 다니셨죠. 그래서 늘 산후조리를 하러 저희 집에 오실 때도 그 가방을 들고 오셨던 겁니다. 당연히 저는 그 가방 안에 정확히 뭐가 들었는지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시모가 이런 행동을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너 정말로 그걸 다 팔았어? 아니지. 그냥 한번 해본 말이지. 정말 팔았어요. 팔아서 그 돈으로 저 사고 싶은 것 좀 샀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말도 없이 마음대로 아가씨한테 준 제 명품백도 새로 하나 샀고요. 그런데 제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똑같은 가방을 더 비싸게 샀어요. 좀 아깝더라고요. 너 미쳤어? 거기가 어디야? 네가 팔았다고 한 매장 어디냐고? 가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게 얼른 말해. 그리고 내 돈으로 산 거 다 가지고 나와. 당장! 시모는 계속 소리를 질러댔고 심지어 제 안방에 들어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딨어? 오늘 샀다던 그 명품백 어디 있냐고. 그거 오늘 가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어디 있어? 어디다 숨긴 거야? 빨리 말 못해! 어머님이 저 몰래 또 가지고 가서 아가씨한테 줄 게 뻔한데 제가 왜 그 비싼 가방을 집에다 두겠어요? 안 그래요? 저만 아는 곳에 뒀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거예요. 괜한 수고 마시고. 아니 뭐야? 너 이런 짓 어디서 배웠어? 어? 네 엄마한테 배웠어? 결혼해서 시어머니 물건에 손대라고 그러든? 아니요? 전 어머님한테 배웠는데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집에 막 들어왔습니다. 시모가 울면서 소리치고 있는 상황에 남편은 많이 놀란 얼굴이었는데 엄마, 왜 그래요? 왜 우세요? 민주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게 넌 이따 물어! 아들, 민준아. 아니, 그 귀한 걸 제가 다 팔았대. 어떡하니? 그거 못 해주면 나 못 살아. 엄마, 알아듣게 좀 말씀해 보세요. 내 반지랑 귀걸이랑 목걸이.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한테 선물해 준 거란 말이야. 그게 돈이 얼만데 전년이 다 팔아먹었다고. 엄마, 왜 욕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욕 안 하게 생겼어? 민주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 내가 어머님 가방에 있던 거 다 팔아서 썼어. 뭐? 정말이야? 아니, 왜긴 왜야?
인성이 글러먹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 물건에 저렇게 마음대로 손을 대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 물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가지고 와. 제 물건은요? 그건 귀하지 않아요? 그깟게 내 물건하고 비교가 돼? 참말 말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 이미 팔았는데 어떻게 가지고 와요? 어머님도 참. 또 사면 되지.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뭐? 또 사면 돼? 네. 어머님 저한테 말씀하신 건데 잊으셨어요? 저 모르게 저희 집 물건 하나씩 가져다 아가씨네 갖다 주시고 제가 뭐라고 하니까 또 사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어머님 하시는 거 보고 그대로 했을 뿐인데 뭐 문제 있나요? 며느리도 가족이라고 하셔놓고 설마 말씀뿐이었던 거예요?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똑같은 거 살 수도 없는데. 지금 금값 올라서 그거 다시 사라면 돈도 더 들 텐데 일을 어쩌라고. 아이고, 전현저가 아주 못된 것 때문에. 남편은 답답했는지 저에게 계속 물었는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당연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제 욕을 신나게 하셨는데 자초지종을 다 듣고는 오히려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래요? 수영이가 결혼할 때 제대로 준비 못하고 식 올린 게 민지 탓이에요? 아니, 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한테 챙겨준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냐? 그럼 새로 사서 주는 게 맞지. 어떻게 저나 민지 모르게 집안 살림살이에 민지 옷이며 가방까지 다 수영이한테 갖다 주시냐고요? 이건 아니죠? 너까지 1억이야? 며느리 앞에서 어떻게 이 엄마한테 큰 소리를 쳐? 응? 소리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건데요. 어떻게 내 편을 안 들고 네 마누라 편을 들어? 지금 편이 어디 있어요? 잘못한 건 엄마잖아요. 그런데 그때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는 소리치느라 전화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있던 시모 전화를 제가 집어들고는 남편에게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왜 엄마 전화를 오빠가 받아? 야, 임마! 넌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게 네 언니 물건인 걸 알았으면 돌려줘야지. 내가 왜? 내가 뭐 알고 받았어? 시끄럽고 당장 가져와. 아, 싫어. 그리고 엄마한테 물건 잘 도착했다고 전해. 무슨 물건? 설마 또 우리 민지 물건이냐? 아, 뭐래. 요 앞에 육아용품 파는 곳에서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는데 엄마가 물건 주문하고 집까지 배달해달라고 해서 왔다고 한 거라고. 그래서 신우와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남편은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시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수영이한테 뭐 보냈어요? 나 오늘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갔어. 정말이야. 그게 아니라 무슨 육아용품 판매점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왔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특별히 부탁했다고. 아, 그거 내가 한 거야? 어? 자기가? 어머님 가방에 현금도 좀 있더라고. 아가씨한테 선물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 돈으로 아까 일찍 퇴근하고 와서 매장에 갔다가 이것저것 사고 아가씨 집으로 배달 좀 해달라고 했죠. 많이 샀더니 배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이름으로 샀어요. 저 잘했죠? 뭐야? 현금? 가만히 있어봐. 어머나, 앞주머니에 현금 넣어둔 것도 다 썼네. 야! 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딸한테 쓴 돈인데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이거 완전 도둑이네. 너 어떻게 내 돈에도 손을 대? 응? 도둑이라뇨. 어머님이 분명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딸이니까 저한테 뭘 주든 아깝지 않다고 분명 그러셔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시는 거예요? 그 귀중품도 딸한테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빨리 경찰 불러.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둬. 민준이 너 뭐해? 당장 경찰서에 전화해. 그럼 저도 똑같이 하죠 뭐. 뭐야? 어머님이 저 모르게 제 물건에 손대셨고 심지어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제 현금 50만 원도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셨잖아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돈에 손대는 건 아니죠. 엄마, 정말 그랬어요? 아니, 가족끼리 좀 말씀 잘하셨네요. 가족이니까 저도 어머님 돈 좀 마음대로 썼는데 직접 당해보니 기분이 어떠세요? 시몬은 본인이 한 말이 있어서인지 아무 말씀도 못하셨는데 엄마, 내일 수영회에 가서 그동안 갖다 준 민지 물건 다 가져오세요. 전부 다. 아니, 그걸 어떻게 다시 달라고. 그럼 민지한테 돈이랑 엄마 반지며 목걸이며 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몬은 그 자리에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싫긴 뭐가 싫어. 그거 줘야 엄마 물건 찾을 수 있다고 몇 번을 말해. 엄마가 준 거면서 뭘 또 달라고 해. 다른 건 몰라도 그 지갑이랑 선글라스랑 가방은 절대 안 돼.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고 다음에 모임 있을 때 들고 나갈 거란 말이야. 시몬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애까지 낳았는데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애엄마가 됐다고 갑자기 사람이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자기 물건이 아닌 걸 알면서도 절대 못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몬은 신우와 통화하면서 제 물건에 손대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했지만 신우는 싫다고 했는지 시모가 소리도 지르고 짜증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몬은 가방을 챙겨 나가면서 저한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기 얘야. 민지야. 네,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가지고 올 테니까 너 빨리 그 업체에 전화해. 내 물건 처분하지 말라고. 엄마, 오늘 안으로 원래대로 다 해놓으세요.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냐? 민지한테 애가 안 생기는 이유가 다 민지 때문이라고 했던 말, 그런 말은 해도 되고요? 아니, 그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고. 실수했으면 바로 사과를 하셨어야죠. 그 말에 대해서 여태 사과 한마디 안 하셨다면서요? 아, 내 물건 가지고 오면 그때 사과하마. 시몬은 끝까지 마음대로였습니다. 시몬은 이날 짐을 챙겨 나가는데 저녁에 커다란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저희 집에서 가지고 간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자, 내가 다 챙겨왔어. 봐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서 다 챙겨온 거니까 다 있을 거다. 와, 엄마, 어떻게 민지가 쓰던 향수까지 수영이한테 갖다 줬어요? 아니, 그래서 도로 가지고 왔잖아. 향수는 뿌리지도 못했대, 애 보느라. 그런데 민지 가방은요? 그거 제가 같이 골라준 건데 그건 어디 있어요? 그 가방은 그냥 네 동생한테 선물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엄마! 아우, 깜짝이야. 가방만 없는 게 아닌데요. 선물로 주려고 했던 화장품 세트도 없고 택도 떼지 않은 제 옷도 여긴 없네요. 내가 급하게 담느라 놓고 온 게 있었나 봐. 그거 다 가지고 오세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사이 내 물건 처분되면 어떡하라고. 일단 내 거부터 돌려줘. 그게 순서다. 아니요. 제 물건 먼저 받는 게 순서죠. 어머님 물건 소중한 것처럼 제 물건도 저한테는 소중해요. 한 달간의 신호 산후조리가 끝나서 시몬은 돌아가야 했는데 귀중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못 간다며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나서서 가시라고 했고 이날 시몬은 신우네 집으로 다시 갔지만 신우도 어이없는 게 자기 엄마가 찾아왔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다 엄마가 버린 일이니까 엄마가 다 책임지세요. 왜 그래? 수영이가 문을 안 열어준대. 현관 비번도 바꿨다고 그러네. 대단하다 정말. 사실 저는 어머님의 귀중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안에는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생전에 어머님께 선물한 것들도 들어있었고 어머님이 아끼는 반지며 팔찌며 저에게 자랑하듯 보여주신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렇게 늘 품에 안고 다니시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금값이 많이 올라서 도둑 맞으면 큰일 난다며 늘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시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팔겠습니까? 따로 잘 보관해 두었고 제 물건을 모두 돌려받으면 저도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깟 명품백은 시모의 말대로 다시 삼은 그뿐이었지만 그렇게 하면 시모는 제 물건에 손대는 일을 멈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 쉽게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시모에게는 팔았다고 한 거였어요. 남편에게도 진작에 말했습니다. 시모는 어떻게든 신우한테 가방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신우는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 직접 신우를 만나기도 했는데 너 이게 무슨 고집이야? 얼른 가지고 나와. 내가 왜? 내가 훔쳤어? 내가 몰래 가지고 나온 거냐고. 난 엄마한테 받은 거야. 돌려받고 싶으면 엄마 보고 다시 사서 언니한테 주라고 하면 되잖아. 이거 알아보니까 지금 800만 원 넘던데. 이거 주면 내가 언제 또 이런 가방을 들어보는데. 그냥 오빠가 중간에서 말을 잘... 야! 너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면 정신 좀 차려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이 굴래? 어? 엄마가 저런다고 너까지 이래? 몰라. 애 때문에 신우는 바로 들어갔고 남편도 오래 붙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애가 타는 건 저도 신우도 아닌 바로 시모였습니다. 결국 시모는 심애부한테 이 사실을 다 얘기하고 직접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심애부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시모도 이걸 알고 계속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분명히 신우네가 싸울 게 뻔했으니까요. 거기다 심애부가 신우나 시모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모도 이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저를 너무 쉽게 보신 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모르고 그간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신우네 집으로 날랐던 건데 이 일이 이런 식으로 커질 줄 전혀 몰랐겠죠. 일주일 뒤 저는 선글라스와 지갑 그리고 가방까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시모는 주인에게 물건 돌려주는 건데도 그 상황에 끝까지 뻔뻔했는데요. 자, 됐지? 너 속이 시원하냐? 그런데 이 비싼 가방에 여기저기 흠이 좀 보이네요. 우리 딸이 밖에 나갈 일이 대체 뭐가 있냐? 그 가방 들고 집에서 들어본 게 전부였대. 애가 만져서 그런가 본데 그 정도는 넘어갈 수가 없겠어? 그런데 넌 이제 어쩔 거냐? 뭐가요? 난 네 물건 다 돌려줬는데 넌 내 귀중품 어쩔 거냐고. 이미 시간 다 흘러서 처분됐을 텐데 그거 무슨 수로 찾아.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열불이 나. 너 하는 짓 보면 내가 속이 뒤집어진다고. 너 단 하나라도 내 물건 못 찾으면 각오해. 진짜 나 가만 안 있는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너 나를 아주 쉽게 본 모양인데 손버릇 나쁜 며느리 좋아할 시댁이 어디 있냐. 내 아들 옆에 있는 것도 너무 불쾌하다고. 엄마,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사람 볼 줄 몰라. 어디 콜라도 저런 애를. 자, 여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엄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들고 다녔던 귀중품이요. 이거 찾았어? 어디서? 처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대? 어머나, 정말 그대로 다 있네. 사과하세요. 뭘 사과해? 민지한테 막말하신 거 사과하시라고요. 싫다. 너가 왜 첫 애한테 사과를 하냐? 내 물건 훔쳐서 갖다 판 애한테 왜? 처음부터 엄마 귀중품 판 적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게 어떤 물건인지 민지가 모를 리도 없고 그걸 정말 팔았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애초에 금은방에 간 적도 없었다고요. 민지가 명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엄마 귀중품까지 팔아가면서 명품 가방을 다시 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모는 이날 저와 남편에게 얘기를 다 듣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한테 사과하셨죠. 미안하다. 난 그것도 모르고. 그래, 생각해보니 그렇네. 네가 그런 애는 아니지. 좀 전까지만 해도 저한텐 년이라고 욕하고 손버릇 나쁜 애라고 친정부모님까지 욕하셔놓고 말이 쉽게 바뀌시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네 집에 가보니까 좋은 물건들이 많더라고. 우리 딸 사는 집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 그래서 몇 개만 주자 싶어서 갖다 주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어.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야. 정말이야. 그리고 너한테 하면 안 되는 말 한 것도 미안하다. 시모는 이날 아들 며느리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지만 저는 단번에 화가 풀리진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심보가 못 돼서 애가 안 생긴다는 말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저보다 더 화를 냈는데 앞으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뭐? 민지 임신 중인데 엄마 보면 우리 민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지 마시라고요. 아니, 정말이야? 정말 너 애 가졌어? 네, 병원 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저도 몰랐는데 시모가 짐을 챙겨 돌아가고 나서 현기증이 너무 심해 남편과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따져보니 이미 남편이 출장을 가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저는 나서지 말라며 남편이 신혼에 직접 찾아가 따졌고 시모한테도 빨리 일을 해결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래도 시모의 귀중품을 제가 직접 돌려드리고 사과도 받고 싶어 이날 시모를 같이 만난 거였는데 끝까지 막말하는 시모를 보고 답이 없다 싶어서 저와 남편은 결국 시모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나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하며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현관문 앞에 가져다 놓기도 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엄마지만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쉽게 받아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우선이라면서 시댁 일은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도 절대로 받지 말라고 퇴근하고 오면 집안일도 남편이 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니까. 아이 글쎄 병원에서 절대 안정이라고 했잖아. 내 가족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 저기 가서 앉아있어. 퇴근 후 매일 피곤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집안일도 해주고 제 다리도 매일 주물러주니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모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완벽한 제 편인 남편이 있기에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새 식구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그저 말뿐인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뭔지 시모에게 똑똑히 보여주며 살고 싶습니다. 10달 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